최종평가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ONL, GFP 팀과 부동의 1위 소니님 팀 이렇게 나눠서 다음부터 팀 미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미션은 팀 미션입니다. 그래서 팀별로 하나의 기업을 선정을 하고 기업 탐방까지 진행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목 선정. 그렇죠. 진짜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 저도 근데 실제로 이 그 종목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이 기대 수익률이랑 그게 진짜 얼마나 그 근거가 명확한지. 줌미팅에서 종목 선정에 대한 얘기를 잘 봅시다. 너무 감사해요.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저희? 근데 17일까지 보고서 큰일 났네. 완료된 부분이랑 그 부분에서 혹시 고칠 거라든지 개인 미션은 저 혼자 뭔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야 되다 보니까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고 스스로 계속 고민하는 과정을 거쳤었는데 팀 미션은 이제 쭈이피님한테 계속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더 좋은 그 안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SBS라는 기업이 사실 좀 어려웠는데 혼자 했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같이 해서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그 고민이 해결되기도 하고 서로 공부했던 부분이나 또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그 보고서를 쓰는 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산업 분석할 때 보니까 플랜트 쪽에서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플랜트 사업이 뭔지 좀 풀면서 어쨌든 오양HC가 갖는 건 플랜트 이제 기자재잖아요. 의견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기업을 제가 이제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긍정 편향이 있었고 이제 소니님은 이제 그걸 이제 들으신 입장에서 설득이 되냐에 대한 문제였는데 확실히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시니까 저도 이게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볼까 이런 포인트들이 잘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팀 미션으로 하니까 당연히 양적으로도 분담하는 장점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반대쪽에서 생각해서 퀄리티가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님 우리 오늘 어디 왔죠? SBS? 와 컨코를 하러 VIP에 왔죠. 제가 알기로는 그 김찬영 멘토님께서 이제 기업 탐방을 하려고 연락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컨퍼런스 콜로 대체를 해서 저희가 그 그룹 그 전화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컨코를 위해 가지고 예상 질문 한 10가지 정도를 준비했잖아요. 어떤 질문을 좀 준비하셨는지. 저희가 좀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매출 추정할 때 그 금액 같은 게 좀 어려웠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질문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예를 들면 넷플릭스랑 계약을 했는데 그 구작에 대해서 받는 대가가 매분기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좀 알 수 있게 그런 질문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협찬 광고 같은 거는 또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매출 추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나요? 근데 추가로 뭐 질문 더 생긴 거 없나요? 이 질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 알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정이나 뭐 이런 거를. 전화 드려보겠습니다. 네, 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전반적으로 그 사업에서 뭐 기본적인 개요는 알고 있고 큼지막하게 사업 부문별로 최근 좀 분위기랑 좀 내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내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주시면 그 다음에 저희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매출 인식 구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넷플에 선판매를 하게 되면은 SBS가 받는 제작비의 한 80% 정도가 스튜디오 S 매출로 잡히고 나머지 20%가 이제 SBS에서 인식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SBS 자체를 생각하고 계시는 제작비의 상한선이나 하한선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럼 현재는 혹시 이렇게 해외 로컬 OTT나 팔았을 때는 마진을 한 어떤 기준이 몇 프로로 받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울산역을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택 기업 탐방을 위해서 울산으로 내려왔고 일단 저희가 분석하던 기업은 탐방을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못 갔었고 이제 경쟁사 탐방을 갔었고요. 위치가 근데 울산이어가지고 아침 새벽 KTX를 타고 부랴부랴 다녀왔었습니다. 기업 탐방 많이 다녀보셨어요? 아니, 저는 거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긴장도 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부지에도 뭐 세진중공업이나 SOE 이런 데들 뭐 공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3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데도 한번 쓱 둘러볼 수 있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B2B 기업이기 때문에 알게 돼야 되는 정보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려면 그러면 이제 고객사한테도 가보고 아니면 이제 경쟁사한테도 가보고 이 회사에 납품하는 뭐 기자재 업체도 가보고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회사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사실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사실 크게 듣진 못했지만 이제 주변에 있는 밸류체인에서 크로스 체크했을 때 뭐 아이디어가 크게 이탈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좀 확신을 가졌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하시려고 하셨던 게 뭐죠? 저희가 쓰고 싶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기승전결이 있게 쓰고 싶었어서 네. 썼던 게 넷플릭스가 왜 SBS를 골랐을까에 네. 대한 부분을 좀 말하고 싶어서 네. 산업 분석 쪽을 저는 좀 길게 썼던 것 같아가지고 이게 너무 불필요하게 길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부분 아니 불필요하게 길진 않은 것 같고 이 구조적인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분량을 할애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비중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로 설명해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설명을 했으면은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여기서 얼마 벌 것인가로 좀 이어지는 것들이 뭔가 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약간 앞쪽에서 힘이 좀 많이 썼는데 그거에 비해 투자 포인트 추정 쪽은 오히려 좀 그냥 퉁 치고 넘어가는 느낌? 제가 공유받은 보고서 이후로 추가로 뭐 거기서 이제 방향이 바뀐 거나 혹은 약간 뭐 내용들이 좀 추가된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방향이 바뀌진 않았는데 판택도 갔다 와 보니까 지금 산업 분석 자체 다 LNG로만 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업스트림 편에서 FPSO라든지 아니면 뭐 오늘도 대핀 FLNG가 나왔는데 그쪽이라든지 그거 말고도 친환경 쪽으로는 SAF라고 해가지고 그 지속가능한 항공유 쪽으로도 그 석화 프로젝트 할 때 동일한 기자재가 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시장도 향후에 커질 건데 이게 계속 전방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나이브하게 길어지기만 할까봐. 밸류체인이랑 산업 분석 부분 라인 있잖아요. 밸류체인 뭐 EPC 업체들에서 뭐 기자재 업체로 쭉 떨어지는 거랑 업스트림, 다운스트림까지 쭉 이렇게 나열해 주신 거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정석이에요. 손볼 게 없어요, 이거는. 이게 약간 앞단이냐 뒷단이냐 시장의 기대감이 얘들한테 이 LNG 밸류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기자재로 내렸을 때 얘네가 앞단으로 갈 거냐 뒷단으로 갈 거냐 이거는 사실은 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뭐 시장의 규모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LNG 밸류체인 투자를 할 때 얘네들이 앞단에서 들어가는 애들이냐 그 뒷단에서 들어가는 애들이냐도 중요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국내 화공기기 산업들이 많이 망했다 이것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가 이제 늘어나는 그러니까 상황인데 얘네들의 글로벌 MS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솔직히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결전의 날이네요.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혼자 할 때보다 더 힘들던가요? 아니면은 짐을 나눠서 맡으니까 더 낫던가요? 훨씬 재밌었습니다. 조별 과제는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시너지를 바라고 사실 이 미션을 드렸고 당연히 그만큼 개인 보고서를 쓸 때보다 조금 더 높은 밀도의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드린 미션이었고요. 또 특별한 날이니만큼 또 특별한 게스트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섭외한 이유는 사실 여러분과 같은 위치에서 시작하신 그리고 거기서 실력이 이제 늘어감에 따라서 또 본인의 하고 싶은 일을 또 자기의 직업으로 만드셨던 그런 롤 모델로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삼고초려해서 모셨습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이자 저와 함께 심사를 보실 박성진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현투자자문에서 고객자산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또 최양성소 애청자시거든요. 그동안 꾸준하게 또 재밌게 보셨다고 하는데 우리 이 훈련생 후보들 미래의 가치 투자자들에게 좀 조언의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제 대표님이 저를 소개시켜 주셨듯이 저는 이제 한 10년 정도 직장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또 한 10년 정도 그 개인 투자자, 전업 투자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 뭐 투자자문사를 차려가지고 이제 기관 투자자 생활을 이렇게 해왔었는데요.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30대 그 무렵에는 사실은 이제 가치 투자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치 투자가 뭐 그렇게 대중들한테 그렇게 널리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아예 가치 투자에 대한 책도 별로 없고 가치 투자를 배울 때가 별로 없었거든요. 다른 모든 거랑 마찬가지로 투자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준철 대표님을 멘토로 이렇게 만나시게 된 거는 굉장히 큰 행운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뭐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응원해드리는 차원에서 뭐 이 자리에 또 이렇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워런 버핏도 이제 가장 위대한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벤자민 그레엄을 만나서 가치 투자의 길로 시작을 했지만 워런 버핏은 벤자민 그레엄의 그 투자를 그대로 카피를 한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버핏 자신만의 그 투자 스타일을 계속 만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최준철 대표님을 멘토로 모시고 최 대표님의 가르침을 받지만 결국 이 투자라는 게 이게 경험 지식인 거라서 다른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투자 스타일을 그대로 쫓아가지고 복제할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시작을 하긴 하지만 최 대표님의 가르침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받아들이고 여러분만의 것으로 이제 소화를 해서 이제 스스로의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 가셔야 되지 않을까. 투자라는 게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세상이 계속 바뀌어 나가잖아요.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투자의 뭐 재미이기도 하면서 뭐 도전감을 주기도 하면서 하여튼 또 어려운 점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이제 그런 과정의 출발점에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투자라는 게 기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긴 하지만 사실 그걸 실천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해나가면서 수많은 좌절과 힘든 시기를 맞닥뜨릴 수 있으신데요. 투자를 잘하려면 최 대표님 강의에도 아마 나왔을 텐데 정보 우위랑 분석 우위랑 심리 우위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보 우위를 갖추는 것도 이제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제 분석 우위를 갖추려면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업 분석을 하고 그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가치 투자라는 게 결국 복리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건데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부도 이게 계속해서 기업을 공부하고 그 기업들이 변해나가는 모습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식도 복리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복리 지식이 이제 점차 효과를 발휘하면서 좀 가치 투자 성과도 나오게 하는 거라서 하여튼 이제 지금이 시작이고 이제 점점 그 여러분들이 그런 지식을 계속 쌓아 나가는 작업을 앞으로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심리 우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투자를 하다 보면 대가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또는 뭐 최준철 대표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투자를 했는데도 시장에 굉장히 뒤지고 힘든 시기가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를 이겨내려면 심리 우위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그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님을 모신 김에 궁금하신 부분들을 해소하는 Q&A 시간을 잠깐 갖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우위 말씀 주셨는데 기업 분석을 하는 와중에도 대형주들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내가 저게 아직 공부가 덜 됐는데 지금이라도 따라 사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막 뭔가 심리적인 압박감, 불안감 이런 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런 시기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 제가 한 20년 넘게 투자하면서 수없이 그런 시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경험해 나가면서 스스로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혼자만 그런 걸 느끼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 저도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걸로 위안을 삼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영상을 항상 보면서 드는 생각은 대표님 두 가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격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리스크인 것 같아요. 내가 맞았을 때 얼마를 버는 것보다도 틀렸을 때 얼마를 잃을지를 먼저 점검을 하시는 그런 그 투자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 방법론을 이렇게 정립하시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경험을 통해서 학습이 되신 건지 아니면 그냥 가장 설득력이 있어서 되신 건지 그 배경을 좀 듣고 싶어요.
투자라는 게 처음부터 뭐 어떤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을 외워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숱한 뭐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만의 뭐 스타일이나 투자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제 투자 철학도 사실은 아주 새로운 건 아니고 이미 뭐 벤자민 그램이나 워런 버핏이 다 얘기했던 거를 이제 제 나름의 언어로 그냥 풀어낸 것 뿐이라서 제가 경험한 것과 버핏과 그레이엄이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준 것 중에서 이제 맞는 부분을 좀 응축해낸 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직장인으로서 이 정도 공부를 하려면 레포트를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도 한 달 반, 2달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기업을 파헤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만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랑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마음에 확신이 드셨을 때 투자를 시작하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이 투자라는 건 결국 우리가 미래의 기업 이익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미래를 상대로 우리가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기업이 미래에 얼마나 돈을 벌지 내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런 근거로 해서 이 정도는 벌 거다라는 거를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갖춰야 되지 않을까 뭐 생각합니다. 종목 개수랑 약간 투자 비중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좀 성공한 분들 보시면 막 선진장님은 몰빵 투자하신다고 하고 막 좀 종목 개수를 약간 압축을 많이 하시던데 개인 투자자가 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적절한 종목 개수가 몇 개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투자 비중을 제가 만약에 10%를 원래 가져가고 싶었는데 이게 좋은 가격이 왔으면 더 사야 되니까 비중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중이 조정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비중 세팅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말씀하셨듯이 집중 투자를 할 것이냐 분산 투자를 할 것이냐 뭐 분산을 하면 뭐 몇 종목에 분산을 해야 될 것인가 뭐 비중은 얼마나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기한테 맞는 방식대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뭐 찰리 먼거도 어떤 인터뷰에서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은 뭐 100% 몰빵도 한다고 찰리 먼거가 표현을 했는데 저는 집중 투자를 하면 뭐 비중이 한 30-40%만 넘어가도 뭐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비중 높게 투자해 본 적도 뭐 거의 없고 굉장히 드물고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이 편할 정도는 저는 한 뭐 많으면 뭐 10%에서 15% 정도 되면 그래도 이제 그 종목이 혹시 망가지더라도 나머지 종목들이 버텨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에 큰 부담을 갖지 않고 투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결국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또 이제 내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식이 가장 기본이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서 제가 아무리 깊이 리서치를 해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래를 염두에 두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은 한 10에서 15%라고 보여지는데 저보다 훨씬 더 깊이 리서치를 하고 저는 이제 뭐 수많은 산업을 이렇게 보는 편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집중 투자를 하시는 분은 한 섹터만 그냥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딥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 안전마진을 자신의 리서치에서 안전마진을 찾는 건데요. 저는 이제 그런 안전마진에 대해서는 좀 불안함을 느껴서 아무래도 이제 종목에 대한 분산으로 좀 더 안전마진을 추구하는 그런 편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더 좀 첨언을 하면은 몰빵을 하면 할수록 사실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총매에 대한 확신이 높은 경우에 그런 투자자분들이 좀 더 몰빵 투자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총매라고 하는 게 내 능력 범위에서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안 보일 때는 할 분산을 좀 하는 게 맞고 왜냐하면 뭐가 어디서 총매가 먼저 나올지 모르니까 뿌려 놓는 거죠. 나물 좀 많이 심어야 뭐 번개를 맞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총매가 생기는 게 딱 생겼어, 크게. 그러면은 나머지를 정리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사실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가장 정답은 이 방식에 있는데 대부분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어느 한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걸 웬만큼 유지를 하되 내가 선장님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정답 쪽으로 움직이는 게 맞겠죠.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수요적 측면 그리고 공격적 측면에서 이런 콘텐츠 제작사의 좀 대장 역할을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종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